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4월에도 4주차에 언니들을 찾아온 무지개 트럭입니다. 지난 3월 숑숑님과 저 하래가 함께 퀴어퀴어한 이야기를 가득 실어왔었는데요. 이번 4월에도 무지개 트럭에 잔뜩 준비해 왔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4월에도 무지개 트럭 출발하겠습니다.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4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퀴어로 살기도 팍팍한데 한국인으로 살기도 팍팍한 요즘입니다. 애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 이민 갈까 얘기해보곤 했는데 정말로 이민밖에 답이 없나 봅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민 관련 내용을 모아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부터 정해야 하니까요. 한국만 아니라면 어디든 낫겠죠. 하지만 저희 커플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눈에 밟히니까 부디 이 나라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서 저희가 그냥 있어보자며 이민 준비를 포기하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악뮤의 전쟁터입니다. 라고 익명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이번 4월에 들어오면서도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시면 좀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퀴어로서 살기에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미래가 당장은 보이는 게 없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익명님처럼 결혼을 또 애인분과 꿈꾸고 계시는 그런 퀴어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민이 좀 빠른 방법일 수도 있긴 하죠. 사실은 뭐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퀴어들끼리 이제 동반자로서 아니면 부부로서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보니까 요즘에 SNS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긴 하던데요. 사실 이건 뭐 퀴어가 아니더라도 비퀴어 분들 중에서 비혼 여성분들께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족이 되기 위해서 결혼이라든가 뭐 동반자분들 생활 동반자법 같은 거에 아직은 제대로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요즘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장은 이제 개인으로서 좋은 방법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 퀴어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뭐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번 달에 저희 마지막 코너에 무행모행에 나와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무지개행동 운영위원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사실은 이민을 가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퀴어 친구분들에게는 또 저렇게 그래도 살 수 있구나라는 숨통으로 이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나름 퀴어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열심히 이제 해주고 계시는 게 결혼을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 커플 분들께서 조금씩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록들이 좀 남다가 보면 나중에 저희가 퀴어들이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들, 뭐 동성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다들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익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이민 준비를 좀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님께서 신청해 주신 악뮤의 전쟁터 들려드리고 올게요. 다음 맞춤 주문은 귀요미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낙타의 귀여워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요즘에 다시 듣기 시작한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플레이리스트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첫 소절 듣자마자 현재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장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또 우아하고 기분이 더 들뜨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이 귀요미야 님이신데 정말로 귀엽게 귀여워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일단 뭐 이전에 익명님의 사연도 그렇고 아무래도 봄이 와서 그런가요? 봄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랑과 관련된 사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저희 연말에는 조금 더 지친 사연 같은 것들을 접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봄의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귀요미야님, 최낙타의 귀여워란 노래는 사실 저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긴 한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정말 뭔가 사랑에 빠진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귀요미아님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자장가가 되었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 노래를 그냥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귀요미아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고 그게 자장가가 되었다는 거는 뭐 잠드실 때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몽글몽글하고 되게 따뜻한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위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아마 뭐 자장가로 쓰이는 노래들이 어떤 분들은 ASMR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 잔잔한 경음악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ASMR들 중에서 저는 사실 자장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빗소리를 좀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빗소리를 그냥 가끔 가다 조금 더 빨리 잠들고 싶은데 잠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아직 몸이 조금 흥분이 덜 가라앉아서 수면 상태로 가기에는 좀 멀었다 싶을 때는 그냥 불 끄고 눈 감고 빗소리 틀어놓고 있으면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뭔가 들뜨는 느낌이 들면 잠을 좀 덜 빨리 드는 편이긴 해서, 근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떠오르는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잠이 잘 온다는 거는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귀요미야 님께서 이렇게 자장가로 들으시는 노래를 아마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 본방송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노래는 9시 초반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주무신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저희 뒷코너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는 주무실 때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뒷코너들도 잘 들어주시고 또 기분 좋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저희가 귀요미야 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낙타의 귀여워 들려드리고 올게요. 잠에서 막 일어난 얼굴도 귀여워 잠겨버린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4주차에서는 5월에 열리는 여러 가지 퀴어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바로 5월 첫째 주 토요일, 5월 6일에 열리는 레스보스 행사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레스보스 바에서는 드래퀸 디바 파티라는 제목으로 3분의 드래퀸을 모시고 댄스쇼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5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이번 파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SNS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레스보스를 검색하셔서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 지도에서도 이태원 레스보스라고 검색하시면 레스보스 바에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바로 한 주 뒤인 둘째 주 일요일에는 춘천에서 무지개가 뜬다는 소식입니다. 춘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 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춘천시의 차별 행정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일요일 제3회 춘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춘천 퀴어문화축제는 소양강 퀴어운동회라는 이름으로 5월 14일 일요일 낮 12시에 춘천 의암공원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부정당한 성소수자와 엘라이들이 따뜻한 봄볕 아래에 모여 진행하는 운동회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춘천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퀴어가 힘이 넘치네입니다. 춘천 또는 춘천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언니들, 그리고 가깝지는 않더라도 관심 있는 언니들이 계시다면
이번 5월에 춘천으로 놀러가서 퀴어함을 가득 채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퀴어력을 가득 충전하고 오시면 5월 말에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 KSCRC에서 준비한 2023 봄 퀴어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봄 퀴어 아카데미는 모두가 조금씩 잘못 알고 있고 사실은 좀 더 알고도 싶었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던 그거 아닌 그거를 주제로 강의를 연다고 합니다.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각각 무성애, 양성애, 논바이너리, BDSM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며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씩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전체 강의를 모두 수강하실 수도 있지만 단강으로 일부 강의만도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KSCRC의 SNS 또는 홈페이지에서 수강료와 신청 링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4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4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봄을 느끼려는 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날씨가 좋아서인지 자전거도 더 많이 빌려 타시는 것 같아요. 가끔 자녀 자전거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언니들도 봄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7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및 작가 하레, 작가 루나, 엔지니어 숑숑이 함께하는 4주차 방송 무지개 트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레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저희 4월에도 퀴어적 듣기 평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퀴어적 듣기 평가는 3월에 저희 방송 들어주신 언니들은 아마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하레와 숑숑 마음대로 퀴어적으로 노래들을 들어보고 노래를 해석해보는 코너입니다. 저희는 저번 달에는 저희가 해석을 먼저 알려드리고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노래를 먼저 냅다 들려드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곡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들 아마 익숙하실 곡인데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아마 심수봉 씨의 앨범으로 넣지는 않더라도 리메이크를 워낙 많이 한 곡이라서 어디선가 들어봤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는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고 해석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는데요. 저희 이 노래가 지금 들어도 정말로 좋다라고 저랑 숑숑님이랑 방금 들으면서 얘기를 아무래도 나눴는데
이 노래가 찾아보니까 1997년에 발매가 됐고 심지어 곡은 외국 곡이에요. 라트비아 곡인데 작사만 심수봉 선생님께서 작사만 새로 하신 노래라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노래 들을 때 숑숑님은? 네, 안녕하세요. 숑숑입니다. 네. 노래 저희 어머니가 막 설거지나 청소할 때 맨날 부르시던 노래라서 노래는 정말 익숙한데 이렇게 원곡을 제대로 들어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타 선율이 화려하고 네네. 97년도에 나왔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해석한다고 들을 때도 너무 그냥 귀가 되게 호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메이크도 많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노래를 들은 이유가 퀴어적으로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사를 찾아보시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읽어드리는 가사로 그 노래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절 가사에 먼 옛날 어느 별에서 하면서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라고 했는데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일단 굳이 먼 옛날 뭐 달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느 별에서 일단은 어느 별이라고 굳이 지칭을 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이 헤테로 중심 사회인데 어느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뭔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별이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하지 않은 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별. 이 약간 커밍아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온다, 커밍아웃일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최소한 커밍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탄생부터 박역커스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탄생부터 이 헤테로 중심 사회에 네. 나올 때 어느 별에서 왔는데 그 어느 별은 어느 별일까를 이제 뒤에서 저희가 좀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아가는데 약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면 내가 모르는 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 무슨 딴 나라에서 왔니? 맞아요. 다른 별에서 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여기 어느 별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읽어보면은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라고 해요. 이게 작은 음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계시 같은 느낌인데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별이라고 지칭하는 이 화자가 생각하는 화자 입장에서 우리 별이 되겠죠. 우리 별의 사랑의 정의를 이 헤테로 중심 사회에서 알고 있는 이 헤테로의 사랑뿐이 이런 좁은 사랑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퀴어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의를 좀 알려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퀴어 가시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명감을 그 작은 음성 하나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나요? 홍익인간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엄청난 의지의 곡이에요. 멋있는 곡이었어요. 이 한 소절만 들었는데도 엄청나요. 그래서 다음도 읽어보면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을 백만송이 피어와라라고 하는 작은 음성,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그 꽃이라고 하는 거는 퀴어 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 얘기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별, 그러니까 이 화자의 출신인 그곳의 사랑의 정의를 지금 알려주러 온 거니까 그 사랑을 알려줘서 제대로 꽃이 폈다. 퀴어 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100만송이나 무려 피워야 돼요. 그러면은 퀴어 운동이 참 갈 길이 멀다는 것을 1997년 당시에 좀 알고 계셨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퀴어들이 그 당시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퀴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대로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퀴어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이 됐었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 동성애자들 알리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 전에 뭐 97년이나 이럴 때는 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커뮤니티 그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만 존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래님은 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할 때 하셨었어요? 저는
참 젊어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아니 저는 그때는 세이클럽 제가- 같은 거 했었나? 세이클럽은 한창 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나서 아. 네 세이클럽이 이제 그 시전 윈도우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네. 세이클럽이 나왔고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는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 접속 모뎀이 다 이제 선이 달라지는 네. 네 그래서 하이텔의 커뮤니티, 천리안의 커뮤니티, 나우누리의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체화를 하지 않기도 했었고 네. 뭐 듣기만 했지만 그래서 하이텔을 사용하는 집안에서는 인터넷으로 천리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전부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인터넷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 몰랐어요. 네. 저도 뭐 너무 어릴 때라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퀴어 운동이 갈 길이 멀다라는 그 1997년의 상황을 이렇게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그런 작은 음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1절 마지막 가사가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그 헤테로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온다라고 했던 이 꽃을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난 사랑의 장미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퀴어 운동에 갈 길이 멀다라는 이 퀴어 운동 성과를 보려면은 좀 100만 송이나 피어야 돼서 좀 힘들겠다. 하지만 그 사명감은 내가 작은 음성 들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포부를 좀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렴이 나와요. 후렴에서는 저희가 너무너무 유명한 가사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너무 간단하죠. 혐오 없이. 퀴어 하면은 저희가 미워하는 마음, 혐오 반대. 저희 퀴어들을 혐오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혐오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네.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희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백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꽃은 피고 그 꽃이 바로 저희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 퀴어 운동의 성과였죠. 사실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네, 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도 한번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었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라는 그 얘기를 1997년부터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혐오 없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혐오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 여기서 저 약간 울컥했잖아요.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은 혐오 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여기서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갈망이 갈 수 있다네라는 이런 말로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노래들 보면 가끔 이제 뭐 그 남자라든가 그 네. 여자라든가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네.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네. 이 노래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적이고 네. 막 누구 하나를 사랑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100만 송이 장미를 들고 와서 뭐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면 뭐 나의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약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아, 이 혐오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사랑이 혐오를 이길 거야. 혐오 없는 세상 너무너무 꿈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가사니까 더 잘 얘기를 예쁘게 해야겠지만 네. 너무 멋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죠.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뭐 그렇게 해서 그 갈망을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로 갈 수 있다네.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절로 들어갑니다. 2절은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한 고찰을 나타내고 있는데 헤테로 사랑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넓은 범위에서의 사랑을
대해서 고찰을 좀 하는 느낌인데 그 고찰하면서 괴로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혐오로 괴로운 퀴어들의 현실을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괴로운 눈물로 나타내 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음 가사가 헤어져간 사랑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사실 그 헤어져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97년이잖아요. 그런 이성들 간의 결혼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동성 커플이 있더라도 헤어지게 되는 퀴어 커플들이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네, 그냥 너무 애초에 퀴어들의 존재조차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거의 그냥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맞아요. 그냥 너네들끼리는 그냥 친구인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더 일찍부터 결혼할 때기도 했었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헤어져간 사랑이라고 헤어지게 됐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라고 퀴어에게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 해석을 하면서 이 가사를 들을 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척박했겠다. 이거를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불렀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몰입을 한껏 해서 좀 듣고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저의 해석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미래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이 정도면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미래를 상상했을 때. 그 다음 가사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자, 여기서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갑자기 레인, 비가 나타났는데 비의 생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아마 중학교쯤에 다들 배웠을 얘긴데 간단하게 수증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된 물방울들이 이제 모여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비의 생성이잖아요. 비처럼 호련히 나타났다는 거는 이렇게 퀴어 운동과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구름이 된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은 이제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퀴어 운동이랑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모여서 결국 이제 비처럼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적실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비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비처럼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이미 희생을 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희생을 했다. 미래에 갈 때까지 쉽지는 않았는데 그 희생이 있었는데 네. 비처럼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는 사실은 바로 그냥 혼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모이고 모인 물방울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들이 쌓여서 비로 우리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 네. 이제 3절에서 네. 2절에서는 마지막에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잖아요. 네. 근데 저는 3절이 조금 더 와닿는 게 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음. 사랑은 계속될 거야가 요즘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한 한 명 한 명씩 좀 떠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알았던 퀴어 친구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꼭 퀴어 친구가 아니더라도 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나는 내 사랑을 할 거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2절에서도 그 비처럼 호련히 나타나는 그런 사랑 나는 안았네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랑 나를 안았다라고 결국 마무리 지은 거는 2절을 마무리 지었을 때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면 안았다라는 게 뭔가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평화로워진다. 그렇죠. 근데 물론 97년 당시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얘기하신 3절에서도 모두가 이제 떠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97년부터. 네, 뭐 탈반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민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이제 떠나간 퀴어 친구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97년을 생각하면 탈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응해버리는 그런 친구들, 퀴어 친구들의 모습을. 그때는 탈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탈반이라는 용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반이라는 말도 97년보다는 더 뒤에 나온 걸로 전 알고 있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바지씨, 치마씨가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탈반이라기에는 그냥 바지씨, 치마씨가 있고 탈반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난 이반으로 정체화를 했다는 건데 정체화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너무 정보가 적었을 때기도 했으니까 탈반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버티고 결혼한다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도 2절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은 계속된다. 저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이제 저 별은 아까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죠. 내가 여기서 이루러 온 그 세상의 모습. 그토록 기다리던 이다. 저 별에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게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를 찾아왔다, 그토록 기다렸다, 강한 염원을 저는 나타내는 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꿈꾸는 나의 그 미래의 퀴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모습에 대한 강한 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3절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대와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그대와 함께 혼자서 하기는 힘든 거죠. 사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주지 않나.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운다라는 것도 이런 커뮤니티,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같이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그 당시에도 사실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저희 레주파에서도 목소리로나마 언니들에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같이 있다라는 퀴어의 존재, 레즈비언의 존재, 퀴어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계셨죠. 그거랑 같은 마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게 되는 가사였고요.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이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네, 하나가 되었다. 사실 뭐 퀴어 활동가 분들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목표들은 또 있겠지만 또 하나의 같은 목표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퀴어 활동가들을 퀴어 인권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게 하나가 된 우리, 퀴어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이 퀴어 활동가들의 이런 운동에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된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로 끝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간다. 꿈꾸는 그 미래의 모습이 이제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을 이제 돌아가리라 기원하고 있는 거죠. 네, 되게 멋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딱 하고 노래를 딱 들으면 벅차올라요, 막 가슴. 그리고 또 후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면서 막 그 부분이 아낌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꽂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마음을 막 1절, 2절, 3절에서 막 이렇게 막 쌓아 올려놓고 막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중간중간에 후렴이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고 너무 막 벅차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또 생각나시면은 한번 이 해석을 생각해 보시면서 언니들 꼭 한번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수봉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언니들이 듣기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벅차오르는 마음이 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혹시 또 되시면 한번 꼭 노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어마어마한 퀴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른 노래를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옛날 어느 옛날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마을 청년은 물론이고 젊은 사또까지 그녀를 가지기 위해 계략을 꾸몄답니다. 허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숨기면서 일코를 했답니다. 그렇게 계속 끌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할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지난 이야기.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 춘향이는 몸종인 향단이와 알콩달콩한 미래까지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춘향이의 마음도 모르고 춘향이를 시집 보내겠다는 월매의 말을 잘 듣는 향단이 때문에 속이 탄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남정네가 춘향이와 향단이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하는데 춘향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춘향이 너는 신랑감을 만났으면 애미한테 귀뜸일도 해줬어야지. 신랑감이요? 그래, 평판떼감댁 이도령 말이다. 그 사람이 왜 저의 신랑감이에요? 왜긴 왜야. 이도령이 널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장안에 소문이 파다한데. 저는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뭐 거기한테 관심 없어요. 얘가 마다할 걸 마다해야지. 평판떼감댁 며느리 자리를 발로 차다니 네가 제정신이니? 몰라요. 아무튼 난 이도령이고 홀레고 다 관심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전년 승질머리하고는 향단이를 불러다가 살살 구슬러 보라고 해야겠다. 향단아, 네, 주인마님. 향단아, 오늘 밤에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러 우리 집에 찾아오기로 했다. 네? 그렇게 빨리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이가? 아니요. 그냥 너무 우리 아가씨의 매력을 아셨구나 싶어서요. 암튼 이도령이 오늘 밤 올 터인데 춘향이 저것이 저렇게 뾰루퉁 새초롬하니 어디 이도령 마중이나 나오겠니? 오늘 밤이 이도령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향단 네가 좀 도와야겠다. 네? 제가 어떻게... 먼저 오늘 밤 춘향이와 이도령이 합방할 수 있도록 방을 잘 꾸며놓거라. 합방이요? 하지만 아씨는 아직 어리시고 이도령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걸요. 어리긴 나는 춘향이만 할 때 저 애 낳았어. 어떻게 봐도 우리 집안이 딸리니까 어떻게든 이도령의 확답을 받아야 이 혼사가 가능해져. 그러려면 합방이 최고의 담보가 되어줄 것이야. 그러니 넌 어떻게든 춘향이를 단장시켜서 오늘 밤 이도령을 맞을 준비를 해. 알겠어? 네, 마님. 춘향아 씨와 이도령의 첫날 밤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다니 말도 안 돼.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씨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지? 정말 하기 싫다. 향단인가? 향단아, 어제는 내가... 안녕하시오. 누굴 기다렸는지 모르겠으나 나 이몽룡이라 하오. 아침에 괜한 걸음을 하셨군요. 저는 그쪽이랑 할 얘기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저는 찾을 사람이 있어서 이만. 듣던 대로 아주 낯부러지고 미인이십니다. 네, 저 예쁜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이만. 미인은 미인에게 끌린다고 하지요. 소문대로 아씨는 미인인데 아씨가 끌리는 미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그분을 찾으러 바삐 가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오호, 이렇게 아닌 척 하시겠다. 좋아하는 사람을 내 누군지 맞춰볼까? 지난번에 나무 밑에서 함께 있던 그 계집아니요. 당신 뭐야? 아, 뭔데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원래 동료끼리는 다 알아볼 수 있어. 뭐? 동류? 나도 그대처럼 동성에게 끌리는 사내라오. 뭐? 그대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나와 거짓 혼인을 해줘. 거짓 혼인? 그로써 거짓 혼인. 그대는 나와 결혼하여 명문가의 며느리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집안에서 계속 재촉하는 혼인을 해치워버리자는 거지. 당신 같은 명문가의 자제가 왜 굳이 나 같은 신분의 여자와 거짓 혼인을 하려는 거지? 당신에게 득달 것이 뭐가 있다고? 물론 나는 나와 비슷한 지위의 명문가 교수와 혼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고한 한 여인이 평생을 나 때문에 독수공방하며 외로워할 것이 아니오. 나는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내는 못 되는지라. 그런데 왜 지금 혼인을 꼭 해야 하는 거죠? 도령도 혹 지키고 싶은 사내가 있는 것? 지키고 싶은 사내라. 난 그런 건 없소. 워낙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나비인지라. 다만 이제 곧 과거를 치러 한양으로 떠날 텐데 그 전에 서둘러 해치우고 떠나고 싶을 뿐이오. 그렇다면 내가 도령과 혼인할 시 향단이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이지. 그대의 몸종으로 데리고 들어와 살아도 무방하오. 우리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아니 되오. 그 저자에게조차도. 향단이에게조차도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요? 그렇소. 이 거짓 혼인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나도 나지만 그대와 향단이라는 계집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입단속 철저히 하시오. 아씨랑 도련님이랑 약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정작 아씨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해주시고 난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건가? 아씨 어디 가는 길이세요? 향단이잖아. 요즘 마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서 마주치다니. 저기 장에 좀 다녀오려고. 장애요? 무슨 일로요? 마님 심부름이면 제가 다녀올까요? 아니야. 됐어. 내가 다녀올게. 그럼 같이 가요. 오랜만에 아씨랑 같이. 아니야. 됐대도. 나 혼자 할 거야. 아씨.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아씨 잠시만요. 왜? 나 바쁘대도. 아씨 요즘 왜 이렇게 저를 피하세요? 뭐? 내가 언제? 지금도 피하려고 하시잖아요. 꼭 일부러 저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야. 내가 왜 널 보기 싫어해? 그게 아니라 사실 뭔데요, 아씨? 그게 말할 순 없는데 아무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지금은. 하지만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도련님과 혼인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응? 혼인?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혼인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줘. 오해 안 해요. 아씨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 괜히 들떠 있었네. 아씨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는데 바보같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향단이한테 비밀 만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향단이가 이상한 오해하고 나면 어쩌지? 내가 진짜 이도령을 좋아해서 혼인한다던가 뭐 그런 그럼 안 돼. 난 향단이랑 행복해지려고 지금 꼭 참고 있는 건데.
아, 정말 그날 이후로는 가까이 있지도 못했네. 아, 정말 힘들다. 얼른 일이 잘 끝나서 향단이랑 손잡고 또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을꼬. 주인마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춘향이가 네? 아씨가 왜요? 아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지 혼인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옥에 갇혔댄다. 아이고, 네? 아씨가 옥에 갇혀요? 귀한 우리 딸. 아이고, 내 딸. 제가 얼른 가나에 가볼게요, 마님. 아씨! 향단아, 아씨, 왜 이런 곳에 갇혀 계세요? 향단아, 어찌 알고 왔어? 마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씨, 어쩌다가 거짓 혼인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은 자세한 걸 모두 말해줄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계집으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별다른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씨. 향단아, 나는 이도령을 사랑해서 혼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근데 변사또는 나와 이도령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인 줄 멋대로 오해하고 날 가둔 거야. 내가 아니라 이도령 때문에. 사랑해서 혼인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도련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이도령은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나 또한 그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계약을 한 거야.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전 아씨가 도련님을 사랑해서 혼인하시는 줄.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향단아. 내가 5살 때 네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준 그때부터 나한테 사랑은 오직 너뿐이었어. 아씨,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저는 아씨를 떠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를 왜 떠나? 나는 향단이 너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그럼 무서운 소리 마. 아씨, 이 두꺼운 쇠창살이 야속해요. 이제야 서로 마음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떨어뜨려 놓다니. 향단아, 널 뜨겁게 끌어안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아씨, 벌써부터 너무 두 사람이 뜨겁구려. 이도령? 내가 그 마음 다 아네, 알아. 그렇게 서로 온기를 나누던 그때가 그립겠지. 같은 산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몸으로서.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두 사람 도망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되면 이도령은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시게나. 내 거짓 혼인으로 가족의 눈밖에 났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닌가? 그럼 잘 가시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게. 그렇게 향단과 춘향은 보름달이 뜬 밤 한양을 벗어나 저 멀리 도망쳤다. 집안의 망신이라 하여 더 이상 둘을 찾지 않았기에 그들은 신분을 잊은 채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 아씨, 밤바람이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달 보고 있었어. 웬 달이요? 우리가 도망쳤던 그날이 생각나서 아씨, 그냥 춘향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언니? 언니? 지금 언니라고 하셨어요? 그래, 언니.
언니라는 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뭐야?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다는 거야? 네. 뭐? 지금은 너무 꿈 같아서 깨고 싶지 않거든요. 으이구, 못 살아 내가. 얼른 들어가요. 추워요. 오늘은 시장에서 고구마 사왔어요. 알았어, 얼른 들어가자. 호박고구마? 언니가 좋아하는 거? 언니 소리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언니라고 불러줄게. 알았어 여보. 지금 여보라고 했지? 글쎄 내가 여보라고 했나? 들어가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네, 저희 무행, 모행. 저희 3월에 이어서 4월에 또 돌아왔는데요. 저희 무지개 행동에 정말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단체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단체가 물론 여러 단체지만 그 중에 한 단체를 먼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쁘게 모셔봤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언니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디지? 뭔가 익숙한데 잘 모르겠다 하는 언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저희가 활동가 두 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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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이시고 목소리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가 분들이신지 궁금해하시는 언니들을 위해서 한 분씩 닉네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띵동에서 법인 운영팀 일하고 있는 보통입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모금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현입니다. 네, 이렇게 보통님과 성현님 두 분 나와주셨는데 두 분이 보통 성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하레도 그렇고 숑숑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이 자꾸 나오네요. 네, 어쨌든 간에 닉네임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두 분도 닉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닉네임 이렇게 사용하시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보통 닉네임 맞고요. 네. 그냥 이름 그대로의 뜻인데 네. 사실 많은 퀴어들이 어릴 때부터 네. 튀거나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한테는 이게 보통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닉네임도 좀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퀴어가 사실은 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에 오히려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전복하고자 너 되게 별나네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보통의 사람인데 라고 해서 이제 보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보통님 말고 이제 성현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단체마다 활동명을 네. 되게 바꾸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하다 할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분 세탁처럼. 맞아요. 저의 족적을 남기지 않게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성현이라는 이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고 이건 이제 아버지 아명이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좋아했는데 뜻은 간단해요. 그냥 별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별 성자에 볼 현자로 네, 해서. 그렇게 나중에 지었어요. 그럼 성현은 그냥 쓰고 있는데 내가 이름을 뜻을 붙였다. 네, 이번 준비하면서요. 너무 진짜요? 이번에 저희 레주파 엘행상점 나오시면서 이렇게 멋진 이름 뜻까지 지어주시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럼 별이 보이게 된 성현님과 나는 퀴어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보통님 두 분께서 이제 띵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저희 이렇게 게스트로도 나와주셨는데요. 두 분은 그러면 띵동에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성현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2년 6월 2일부터 해서요. 아. 녹음일 기준 323일 그리고 10개월 19일째 띵동과 아. 만나는 중입니다. 와, 너무 설렌다. 300 며칠째 이런 네, 식으로 곧 얘기하니까. 1주년이에요. 아, 진짜 6월이면 1주년 되겠네요. 맞아요. 1주년 되면 파티도 하나요? 그럴 계획이에요. 아, 네. 혼자 아니요. 같이 하려고 적금 넣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님은 잘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지만 서프라이즈였는데 이제 공개가 돼버렸네. 그러면 다른 분들께는 다들 들으셨어도 비밀로 하는 걸로 하고 네. 서프라이즈 하실 때까지 음. 지금 듣고 계시는 띵동 활동가 분들께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보통님께서는 얼마나 활동하셨나요? 저는 띵동이 시작하고 2년쯤 뒤에 합류해서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16년부터 활동을 했으면 2014년부터 띵동이 맞습니다. 이번이 10주년이겠네요? 내년을 10주년으로 칠 것 같아요. 2014년 하반기부터 네. 시작을 해서 네, 저희가 14년 12월에 좀 아. 모금 그런 것들이 모였고 네. 이제 정식으로 상담을 시작한 건 15년부터여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띵동에 살아있는 역사 아닌가요? 보통님께서는? 저보다 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1, 2년 더한 역사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살아있는 역사 중 한 분이신 보통님께서는 띵동을 거의 모든 순간에 이제 많이 봐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님께서 띵동은 어떤 곳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성현쌤한테 부탁하려 했는데 그래요? 하지만 전 보통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띵동은 그 이름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잖아요. 네. 정말 이름 그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띵동에 와서 지원이 필요한 걸 다 받아갈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원이라 하는 건 사실 되게 넓은데 왜냐하면 청소년이고 성소수자라면 네. 필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성소수자만 해도 그런데 청소년까지 이제 같이 합쳐진다면 네. 일단 편하게 쉴 곳도 음. 되게 부족하고 뭐 어딜 갈라 해도 다 돈이 들고 그렇죠. 특히 퀴어로서는 편하게 머물 곳이 더더욱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런 쉬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음. 또 상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너무 없으니까. 특히나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 청소년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기가 좀 힘들긴 했었죠. 맞아요. 네, 되게 퀴어 혐오적인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좀 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상담도 지원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상담을 넘어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가정폭력 피해를 입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럴 땐 저희가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좀 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끌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합 지원 센터군요. 그렇죠. 네, 정말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띵동 안에서도 방금 닉네임과 함께 소개해 주신 게 두 분이 팀 소속이 달라요. 띵동에는 그럼 어떤 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속한 법인 운영팀은 네. 작년에 생긴 곳인데 네. 저희가 작년에 4단 법인이 되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모금으로 좀 운영하는 되게 작은 단체에서 시작해서 네.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 특히 퀴어 커뮤니티에서 많은 마음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점점 단체가 성장했고 이젠 사단법인화가 되어서 좀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운영 업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이 다음 팀들은 다 성현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성현님 속하신 팀부터 해서 다른 팀들 어떤 팀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속한 팀은 회원 모금 팀 네. 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모금과 기부 회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금 팀과 기부 회원 팀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금은 주로 이제 뭐 국내에서 하는 모금 활동뿐만 네. 아니라 해외까지 저희가 이제 모금을 뭐 기획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건 이제 기부자 예우나 관리하는 건데 그건 이제 아마 띵동을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매월 뉴스레터나 감사 문자를 받아보실 네네네. 거예요. 그런 이제 저희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이번
이번 달에 이제 기부금 어떻게 쓰였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후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하기도 하고요. 네, 그게 회원 모금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네. 좀 뒤에서 띵동을 받쳐주는 두 가지 맞아요. 팀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네. 상담 지원팀과 인권 옹호팀이 있어요. 인권 옹호팀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총 4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담 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번에 성현님께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상담 지원팀은 말 그대로 상담과 지원을 하는 팀이에요. 너무 투명하게. 상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하고 다른 지원도. 기타 네, 지원을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과 위기 지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보통 신규 상담이나 상담 관련된 소통은 거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상담을 받거나 이제 상담 일정을 잡을 때 이제 네. 카카오톡으로 좀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상담을 방문하시거나 네. 전화를 할 때 그런 것들 이제 총괄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모든 활동가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매 2주마다 이제 저희가 상담 사례 뭐 지원 회의 같은 네. 것들을 또 해요. 그래서 네네. 모든 내담자들의 상황을 좀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을지 그런 회의도 하는 곳이고 위기 지원은 마찬가지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인 네. 이제 내담자들을 뭐 법률 지원하거나 뭐 의료 동행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또 레인보우 키트라는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이제 물품을 또 지원하는 업무도 거기서 이제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네. 업무를 또 많이 하고 계신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레인보우 키트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띵동 활동을 보면서. 근데 이제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서도 이걸 들으면 되게 너무 좋은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레인보우 키트가 뭔지를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보통님께서 한번. 레인보우 키트는 무지개 자긍심이 가득한 네. 키트인데요. 네. 그냥 단순히 네. 저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탈가정 위기가 되게 높아요. 네. 사실 정체성이 드러나면 가족 안에서 거부당하고 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탈가정에서 혼자 생계를 꾸려야 되는 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생필품이 뭔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식품, 생활용품들, 씻는 거, 먹는 거 네. 똑같은 말을 반복했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씻거나 먹거나 아니면 기타 뭐 이제 생필품 중에서도 뭐 꼭 써야 되는 것들이 네, 뭐 각자 있으니까. 네, 뭐 의약품. 월경대나 네. 속옷 의약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많게는 20명에서 25명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필품을 보내주지만 않고 꼭 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건강한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럼 정말 레인보우 키트를 축으로 해서 이거 키트를 보내준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그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인 그 성소수자 분들의 안위도 확인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살펴주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언니분들이 계시다면은 중간중간 언제라도 계속 열심히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띵동에 또 후원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겠다 싶으면은 꼭 언니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팀 말고도 저희 인권 옹호 팀이 또 있다고 했는데 인권 옹호 팀은 보통님께서 이어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인권 옹호팀도 사실 작년부터 생긴 팀이긴 한데 네. 띵동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인권 활동은 꾸준히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위기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네. 인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들, 학교 안에서의 뭐 인권 구제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계속 끝없이 발견되니까 네. 이 상담실 밖의 사회도 우리가 바꿔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되게는 청소년 의제 쪽에서 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뭐 법 정책을 제안한다던가 네. 뭐
아동 권리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아니, 성소수자 청소년도 여기에 좀 권리 어떤 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재현하기도 하고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건 학교 쪽인데 이건 저 레주파를 좀 들었거든요. 아, 네. 최근에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작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네네. 사회교과 쪽에서 성소수자란 단어를 삭제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전국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네 팀인 것 같고 이 팀을 운영하려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그 많은 활동가 엄청 많지도 않잖아요. 활동가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던데 그분들께서 이거를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어나가고 있죠. 네, 아까 들어보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이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셔서 내일도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덕에 지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사자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들으면서 뉴스렌터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후원자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렇다면은 띵동에서 해오셨던 활동을 간단하게 아까 팀으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 중에서 뭔가 그 두 분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띵동에서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현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 하나부터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학교 내에 이제 성소수자 인권 상황과 뭐 실태 관련해서 좀 조사를 또 했었어요. 그 네네. 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좀 이거를 재밌고 좀 할까 이제 고민했는데 메타버스가 요즘에 어쨌든 또 새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성소수자 친화적인 어떤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좀 구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로 그런 무지개 학교를 또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지개 학교에 기자회견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까지 네. 이제 모집을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해요. 근데 진짜 저도 그 소식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맞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때가 특히나 더 한창 메타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올 때여서 그 시기쯤에 아마 무슨 신촌 공원 관련된 메타버스 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네,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네, 좋았던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신났어요, 주최하셨던 정말. 분들도.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님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궁금한데요. 좀 해온 게 많으니까 사실 자랑을 하면 끝이 없긴 해요. 네. 근데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활동은 네. 레인보우 내비게이션 T고라고 해서 네. 이 T고가 트랜스젠더 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만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좀 소규모로 모여서 여러 번 만나면서 네. 서로 뭐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공감도 네. 나누고 또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지만 청소년기엔 더더욱 네.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지? 네. 트랜지션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걸 맞아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래 트랜스젠더들이 모여서 좀 편하게 놀고 얘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성별 정정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과정이 있고 내 삶에서 어떻게 그걸 계획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계획을 짜보고 뭐 젠더 표현, 뭐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보고 화장을 해보고 이런 시간도 가지면서 되게 알차게 재밌게 노는 시간이에요.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활동인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서 한 번 만날 때 10회 연달아서 만나거나 뭐 6번 연달아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 번 만날 때 이제 한 번 뭐 코스처럼 이번 네네. 시즌에 이렇게 만난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군요. 너무 거기서 만난 친구들끼리도 계속해서 교류하면은 이후로도 되게 좋은 서로가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잠깐 좀 더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소개해 주셨으니까 신청곡 하나 들려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혹시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레주파이기도 하고 네. 정우의 수키에게라는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 성현님의 신청곡 정우의 수키에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낡은 입술 때 묻은 손끝에 네, 저희 성현님께서 신청해주신 수키에게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수키에게의 수키가 영화 아가씨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히데코와 수키의 그 사랑 이야기인 그 아가씨의 수키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노래라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언니들은 또 한번 가사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듣기로 들으신 언니들은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 건데 띵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띵동에 이제 속해서 각자 활동하시는 보통님과 성현님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보통님과 성현님은 띵동의 활동가로 지금 계신데 어떻게 그 활동가들 중에서도 활동하는 곳이 사실 많잖아요. 저희 레주파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어떻게 띵동의 활동가가 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성현님께서 노래 들으신 기념으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띵동을 좀 알게 된 거는 네. 저는 아마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음. 띵동이 좀 전국을 이제 돌면서 네. 무지개 도움 닫기라는 네. 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은 좀 상담 교사분이거나 네. 교육에 이제 어쨌든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네. 더 성소수자 친화적인 네.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이제 교육하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을 텐데 그때 부산에 오셨을 때 제가 참여를 했고 네. 그때 아마 보통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보통쌤 이제 그때 뵀었고 난 기억하는데 당신은 기억 못하죠? 약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띵동의 활동을 좀 유심히 봤던 게 저는 청소년 관련된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멘토링이라던가 네. 그런 걸 되게 좀 좋아했고 청소년이랑 만나는 거를 좀 주로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띵동의 활동을 보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좀 띵동이 부산에 있는 또 성소수자 모임이랑 좀 이렇게 연합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교육 상담 워크숍 같은 걸 또 했었어요. 그 자리에 또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담을 어떻게 하고 네. 좀 구체적인 사례도 달아보고 또 뭐 청소년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내보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약간 조금 너무 좋다 이걸 진짜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띵동에서 활동할 거라고는 전혀 그때 생각 못했고 그냥 약간 띵동에 스며든 걸 아닐까요? 스며들고 일단은 그때 이제 띵동에 이제 활동가들을 그래도 많이 만났는데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띵동에 활동을 하고 싶다라기보다 되게 띵동 좋은 곳이구나 아니면 활동가들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네. 또 한 2년이 흘렀죠. 저는 이제 밀양에서 딸기잼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가 네. 연락이 와서 네. 띵동에서 활동가를 이제 몇 년 만에 채용을 이제 하게 됐다. 근데 좀 어쨌든 너가 이때까지 관심도 있었고 하니까 내보지 않겠냐. 그 정도면 친구한테도 얘기할 정도면 나 띵동 너무 좋아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렇죠. 네.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밝혀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딸기잼을 열심히 아침에 만들고 네. 이제 그 지친 몸으로 네. 이제
지원서를 또 밤에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네. 급하게 어쨌든 그렇게 넣었고 네. 다행히 어쨌든 뭐 면접을 볼 기회를 주셔서 또 서울에 또 부랴부랴 와서 네. 면접을 보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랬거든요. 혹시 제가 띵동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어디선가 꼭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거기에 감동하셨나요, 보통님?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네. 그런 말을 한 줄은 몰랐네요. 그때 너무 제가 네, 딸기잼을 만들면서 꿈꾸었던 그 띵동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보통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되게 감동하신 줄 알았는데 마이크에 가려져가지고 감동은 아니었던 걸로. 네, 그러면은 보통님께서 들어오신 계기 되게 옛날이긴 하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저는 여성영화제에 띵동 부스가 있는 걸 봤는데 네. 일단 그걸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센터가 있다라는 거 자체에 되게 이상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상상도 못했던 건데, 네. 그걸 그래서 존재를 안 순간부터 네. 진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었고 제가 성현쌤이랑 공통점이 네. 성현쌤이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죠. 지역에서 사는 게 당시에. 네.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그 왜인진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정말 너무 서글프게도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냥 온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리둥절하게 좀 보냈었어요. 오히려 더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죠. 연애하다 들킨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로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걸 저 몰랐거든요. 네네. 그냥 소문이 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띵동이란 단체가 있는 걸 알고 나니까 네. 그때 띵동이란 곳이 있었으면 내가 진짜 외롭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꼭 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띵동의 거의 초기 활동가로 합류하게 되셨네요. 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로 띵동 활동에 정말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두 분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약간 이 진지한 순간을 살짝 탈피하고자 간단하게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밸런스 게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한 분위기를 좀 풀고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의미인데요. 밸런스 게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바로 대답을 두 분 다 동시에 해주시면 되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더 길면은 저희가 잘라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보면 딱 한 문장만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활동가가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예. 오, 정말요? 두 분 다 예라고 선택하신 이유를 보통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활동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건 너무 슬픈 예잖아요. 나중에는 모르지만 일단은 네, 활동은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네, 그러면 성현님께서는 네, 이유가 한 번은 할 것 같다. 한 번은 더 할 것 같다. 그럼 두 번 태어나면 그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활동가는 꼭 할 것 같다. 그냥 내 인생의 활동가는 꼭 한 번은 지나가는 내 숙명이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정말 감동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다음 두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돼요. 1번, 2번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1번은 풍부한 활동 인력, 2번은 풍요로운 예산. 하나, 둘, 셋. 1번. 풍부면 1번이겠죠? 네. 그럼 예산보다는 돈보다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군요. 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성현님께서는? 돈이 있어도 네. 마음 맞는 활동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돈이 있어도 이거를 쓸 사람이 없어서 네, 사실은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지경이면은 맞아요. 사실은 사업을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럼 보통님께서는 왜
풍부한 활동 인력으로 오셨나요? 우리는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예. 이 정도로 띵동이 바쁘다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아마 아니에요. 저희 예. 복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지는 신경 맞아요. 쓰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제가- 일이 맞아. 많은데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일이 많. 운영팀입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만큼 이거를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다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띵동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원활동가 분들도 많이 이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띵동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시는 것도 한번 문의드려보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띵동에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1번과 2번을 드릴 건데 또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중 더 힘든 것은? 1번 포비아들의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공격. 2번 활동에 대한 무관심. 더 힘든 걸 골라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1번. 이번에 처음으로 답이 갈렸어요. 자, 그러면 보통님께서 왜 포비아들의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공격이 무관심보다 더 힘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아, 공격이 있으면 무너져요. 차라리 그냥 무관심이 낫다. 네,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활동할 테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면 활동도 없죠. 아. 이게 정석적인 말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공격은 너무 무섭습니다. 네. 공격은 그쵸. 누가 공격받고 좋아하겠어요. 힘들죠. 그러면은 상현님께서는 왜 무관심이 더 힘들다고 하셨나요? 전 싸움은 차라리 활동이 동력이 되는데 무관심은 진짜 지치죠. 네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어느 정도라도 뭐 이제 악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라고도 종종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게 알려지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실 활동하는 데는 힘들죠. 맞아요. 네, 모쪼록 활동에 관심 많이 언니들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공격은 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복합적인 결론을 저희가 내려보면서 저희가 이제 벌써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각자의 활동가로서의 느낌도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띵동에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이제 꿈꾸고 있는 미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띵동에서는 어떤 미래를 바라면서 어떤 모습을 꿈꾸면서 활동을 이제 지속하고 있는지 이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띵동에서 바라는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자면 네. 사실 저희가 올해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는데 올해 야간 센터 숨숨이란 걸 열었어요. 네, 야간 센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온 건 주간에 좀 상담하고 만나고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야간에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도 네. 상담을 오픈하고 특히 탈과정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네. 일시적으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를 오픈한 거예요. 드디어. 맞아요. 청소년 쉼터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성소수자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또 사실은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들은 연함으로 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은 더더욱 문을 두드릴 수 없고 네. 또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네. 가정폭력을 당한 이유가 네. 정체성과 관련됐을 땐 그 입소할 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쉼터를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쉼터를 운영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네. 좀 앞으로 바라는 건 일단 이 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열어요. 네. 근데 자는 곳이 이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꿈이 크고요. 숨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숨숨집이라는 뜻의 숨숨이 맞나요? 맞아요. 정말로 숨숨집에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숨숨 센터가 더 이제 활발히 지속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이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사실 집을 나오게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많이 힘든 일인데
이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머물러 가는 그 한순간이 되게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 띵동의 커다란 포부는 네. 이제 이런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막 트랜스젠더들 트랜지션 지원도 하고 싶고 와. 뭐 막 성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장도 되고 싶고 커뮤니티 센터 뭐 지금은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네. 해외에는 유스부터 시작해서 중장년기 노년까지 다 지원하는 막 통합센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소수자 종합센터가 네. 생기면 좋겠다. 근데 띵동이 그런 어떤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한 뭐 아주 먼 미래에 네, 그 지금 청소년 영역만 해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네, 네. 언젠간 그런 곳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센터들과도 이제 같이 연계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성현님도 이제 띵동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니까 띵동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성현님께서는 그러면은 스스로 본인 성현님이라는 활동가가 바라는 미래의 뭔가 모습 띵동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현님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 어떠한 뭐 일을 하든 좀 스스로가 되게 말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띵동에 와서 처음에 이제 좀 적응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굳어가는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 마음들이. 왜냐면 이제 내가 가진 왜냐면 저는 되게 좀 주변에서 사랑이나 애정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네네. 근데 그걸 좀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게 네. 안 될 때 되게 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이렇게 말랑하게 행동하지 맞아요. 못할 때 네. 근데 이제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녹아들면서 네. 이제 좀 말랑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어쨌든 띵동 속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보통 선생님은 이제 좀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좀 상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띵동이 어쨌든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좀 진짜 천천히 튼튼하게 네. 좀 운영이 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네. 이제 한 20년, 10년 뒤면 좀 각자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띵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띵동 그러니까, 지부. 그쵸. 네. 네. 전국에 이제 뭐 띵동이 좀 군데군데 생기면 좋겠다. 왜냐면 맞아요. 지금은 또 서울에 좀 센터가 있고 네. 물론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물리적인 공간이 또 있는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게 띵동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 이런 바람이자 바람입니다. 띵동에서도 이제 꿈꾸는 미래의 네, 바람이기도 그쵸. 한 거죠. 미래.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띵동에 이렇게 활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자원활동가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띵동 소식이나 띵동에 이렇게 뭔가 문의를 하고 싶다면 어떤 루트를 통하면 좋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띵동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라고 치셔도 되고 네. 제가 알기로 구글에 띵동이라고 치면 저희 사이트가 또 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뭐 저희 연역부터 해서 자료까지 다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트위터와 페북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실시간으로 소식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제일 쉽고 빠르게 소식을 알 수 있는 건 사실 정기 후원을 하시면 저희가 매달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네, 있습니다. 항상 뭘 하는지 매달 맞아요. 보내주시니까. 네, 정말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는 뉴스레터로 유명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뉴스레터도 그렇고 그 문자도 그렇고 되게 정성스럽게 맞아요. 보내주시는 느낌이 맞아요. 있기는 했어요. 네. 저희 진심을 담아.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홈페이지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SNS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후원을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소식을 찾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들 많이 띵동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SNS 계정이나 저희 레주파 카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출연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님 어떠셨어요? 침이 너무 많이 고여서 이 쩝을 봉인하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네. 땀도 많이 나고요. 근데 좀 제가 또 쩝해서 이번에 방송을 출연하는 걸 계기로 레주파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포 주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언니들이 보내주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마포에 살고 있고 나도 시민이고 그냥 시민 또 쩝거려.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해주세요. 네. 더불어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레주파 방송이. 그리고 언니들의 사연들이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차 타면서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항상 오프닝 때마다 맞춤 정보 띵동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들이 같은 이름이죠? 띵동 맞춤 정보를 들을 때마다 우리 띵동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띵동을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레주파에 맞춤 정보 띵동이라는 코너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또 레주파도 엘량장담 들어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상생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성현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주년 활동 1주년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냥 좀 주마등처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레주파 준비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실 뭐 한 9개월, 10개월 남짓 되게 우당탕탕 했어요. 네. 그래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다 잡아준 동료 활동가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준 레주파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띵동의 활동 앞으로도 언니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띵동 코너 소개하면서 띵동의 활동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띵동에서 띵동을 소개하는 날들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띵동에서 성현님께서는 신청곡 하셨는데 보통님께서는 신청곡 아직 못 여쭤봤으니까 아쉬워하실까봐 한 곡 하나 듣고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신청곡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인데 이상은님의 비밀의 화원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상은님의 비밀의 화원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인사하는 게 있어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이라는 게 저희 공식 인사인데요. 정말로 이거 어떻게 라는 표정이긴 하지만 제가 언니들 잘 자요 하면은 같이 굿나잇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언니들께 인사할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노래도 퀴어적으로 해석해보고 춘향전의 알고 보니 퀴어했던 이야기에 놀라도 보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무지개 트럭이 언니들의 4월의 퀴어함을 조금이나마 더 채워드렸기를 바라봅니다. 5월에는 더 따뜻한 무지개 트럭으로 만나봐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